안녕하세요. 괜찮아 정신과의 손승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주의력, 집중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명하신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들과 공부, 학습에 관한 주제로 책을 공저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그동안 알아왔던 지식을 정리하고 주의력에 관련돼서 새롭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책이니까 아무래도 지면의 한계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아쉬웠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빌려서 여러분들께 책에서는 못 담았던 이야기들을 다시금 자세히 전달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집중력이란 무엇일까? 왜 주의 집중력이 중요할까와 더불어서 둘째로는 ADHD, 즉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과연 어떠한 상황일까? 진료실에서 ADHD 의심 문제로 병원을 찾은 부모님들, 보호자분들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가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동기 설정을 위해서 중요한 상벌 시스템 설정, 게임에서 배우는 동기부여의 기술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주의력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어로는 attention이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에 에너지를 써서 몰입을 하는 능력을 말함이죠. 흔히 실생활에서는 주의력과 집중력을 혼용해서 같은 의미로 많이들 쓰시는데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집중력은 주의력의 약간 하부 개념이에요. 선택적인 주의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보들 중에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보에만 신경을 쓰는 능력을 이야기함인데요. 영어로는 concentration이 이에 해당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인터넷 강의에서 강사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수능 시험에 꼭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듣는 아이들의 주의력이 따라서 상승하겠죠? 수업을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하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 선생님께서 만약 이 영상에서 등장하는 자막 중에 오타를 발견하는 학생들 선착순으로 아이패드를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강의 내용 중에서 특정 내용, 자막이 오타가 있나 없나에 아이들이 집중을 하기 시작하겠죠. 이게 바로 주의력과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왜 주의 집중력이 중요할까요? 주의력을 올려준다는 건, 주의력이 도움이 된다는 각종 향들, 독서실, 공부 교재들, 이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품들에도 온갖 주의력을 올려준다는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삶에서 주의력을 강조하고 어떻게든 주의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주의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학습을 하는 능력, 환경에 적응해서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주의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의 깊게 그 상황을 바라본 사람이 더 쉽게 기억을 하고 더 오래 기억을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공부로 예를 들자면 주의 깊게 공부한 아이들이 당연히 외우는데도 시간이 더 적게 걸리고 잘 안 까먹는 것처럼 말이죠. 주의력이 좋은 사람들은 생각의 속도도 빠르고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책상 앞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그 내용의 속뜻을 파악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기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보다 눈치가 빠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쉬워진다는 거죠. 높은 주의 집중력이 가진 이러한 장점들이 합쳐진다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고 나서도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전 인생에 있어 행복에는 가성비라는 개념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같은 노력을 들였을 때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 주의력이니만큼, 좀 과장을 보태면은 주의력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집중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마다 주의력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력 검사를 하면은 그 중에 하나인 연속 수행력 검사를 하면 평가 지혜, 주의 집중의 지속력, 억제 능력, 선택적인 주의 집중력, 반응 속도 등을 평가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운동선수의 퍼포먼스를 자세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근력이나 지구력, 멘탈, 순발력 등을 나누어서 평가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능 위주로만 주의력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니 주의력이 작동하는 근원적인 방식에 대한 설명이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만 설명드리는 느낌일까요? 원인을 빼고 결과를 말씀드리는 느낌이니까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조언을 드리기에 좀 아쉬움이 계속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심리학자 포스너가 구분한 방식으로 주의력을 3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글로 번역한 용어들이 다소 직관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서 영어 단어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alertness,
그러니까 경계나 각성 수준을 의미합니다. 졸리고 지루한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이랑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주는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본 관객들이 영화에 대한 설명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개념이 주의력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경계인데요. 소위 얼마나 똘망똘망하게 깨어있느냐를 반영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경계의 수준은 원활한 주의력 관리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갓 일어나서 졸릴 때는 경계 수준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경계 수준이 떨어져 있을 때 일상에서는 흔히 멍해 보이는 모습이나 졸려 보이는 모습, 그리고 무성의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보통 아이들은 기상 후 2-3시간이 지났을 무렵이나 식사 후 2-3시간이 지난 후에 가장 정신이 명료하다고 해요. 이때 보다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과제를 배치하는 것도 한 가지 학습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추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가 바싹 정신을 차리도록 지루해하지 않게 적절한 보상이나 긴장감을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고요. 다음으로는 주의 집중력의 방향성, 셀렉티비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뇌는 약간 편식쟁이라서요. 이게 동시에 여러 정보를 받아들이면서도 보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보만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은 마치 스포트라이트와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연극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관객 모두가 집중하도록 비춰주는 이 집중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죠. 그런 역할입니다. 주의력이 아직 부족한 아이들은 이 조명이 한 곳을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여러 곳을 비추도록 이렇게 분산되니까 자꾸 필요 없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거나 흥미 위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아예 엉뚱한 곳, 그러니까 주연 배우에게 비춰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전혀 엉뚱한 곳에 비추는 경우도 종종 생기죠. 아무리 비싼 족짓기 수업을 이제 듣게 해주어도 스포트라이트가 엉뚱한 곳을 비춰서 책에 그려진 이제 위인 얼굴에 낙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선생님의 말이 머릿속에 새겨지지 않죠.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를 미리 이제 얘기를 해서 아이가 정확한 방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수업을 마치거나 아이에게 훈육을 하고 나서는 아이 스스로 이해한 내용을 말해보도록 해서 과연 아이가 정확한 방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보 처리 능력, 그러니까 프로세싱과 관련된 능력을 볼 텐데요. 앞서 말한 각성 수준이나 주의 집중의 방향성과 같은 요소들은 외부의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와 관련이 있었거든요. 이 정보 처리 능력은 오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준비하는 과정, 눈앞에 보이는 시험지를 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생각을 하는 것들 말이죠. 멀티태스킹이 강조되는 세상이지만 아무리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해도 사실 뇌는 정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려고 하는 순간에 정보의 처리 속도와 효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운전 중 통화만 하더라도 통화 내용에 신경을 뺏기는 순간 운전 처리 속도는 더 느려지게 되겠죠. 시험을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2교시에 들어갔는데 1교시 틀린 문제에 신경을 쓴다든지 하는 일도 피해야 하겠습니다. 아이에게는 한 가지 일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다른 일을 하도록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머릿속에서 벌려놓지 않도록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상으로 주의 집중력의 개념,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